오늘 제가 서울지방경찰청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살수차가 지나갔습니다. 지금 가뭄이잖아요. 가뭄인데 물을 뿌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뭄인데 물 부족 사태를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고 제한급수도 하지 않고 물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운 물을 길에 뿌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죠? 어떻게 살수차가 이 가뭄에 길거리에 물을 뿌릴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답하실 수 있습니까? 왜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2,500만이 몰려서 합니다. 왜 우리가 물 부족 사태 안 느끼죠? 댐이죠. 댐이 많죠. 한두 개도 아니죠.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4대강 유역 개발 사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 11개 댐을 만들었습니다. 소양강, 평화의 댐은 좀 나중에 했고, 충주댐, 안동댐, 대청댐 등등등등 11개 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70년대 11개 댐을 안 만들었으면은 그 뒤에 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댐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도 못 만듭니다. 김대중 정부 때 동강댐을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 70년대를 놓쳤으면은 댐을 만들지 못하고 수도권의 물 부족 사태로 공장도 이렇게 돌릴 수가 없고 더구나 이렇게 많이 몰려서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강우량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댐을 11개를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 담수량이 제일 많은 댐 어딘지 아십니까? 소양강. 두 번째가 충주댐이죠, 아마. 충주댐. 세 번째가 대청댐입니다. 그런데 제가 박정희 전기를 쓰다가 박정희 대통령의 71년 초에 쓴 일기장을 한번 봤습니다. 일기장에 메모가 4대강 유역 개발 사업 재원해가지고 메모가 되어 있었어요. 딱 한 페이지였습니다. 그걸 쭉 읽어보니까 4대강 유역에 전 국민의 한 67%가 모여 산다. 경지 면적의 3분의 2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11개의 댐을 앞으로 10년 동안 만든다. 그렇게 되면은 공업용수는 뭐 4배나 늘고 상수도는 뭐 5배나 늘어난다. 뭐 이렇게 쭉 메모를 해놨어요. 마지막에 경비 해놨습니다. 경비가 얼마 들어가느냐. 3,500억 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3,500억 원. 물론 그 뒤에 이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겠죠. 초기에는 3,500억 원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3,500억 원이면은 요새 작은 공장 하나 짓는 것 아닙니까? 보잉 747 신형도 아마 요새 한 3억 달러 하죠. 비행기 한 대 값입니다. 그걸 가지고 11개 댐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11개 댐. 그런데 이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니까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 one of them입니다. 이게 one of them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대통령 같으면 이런 걸 해놓으면 최대 업적이 될 텐데 박정희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업적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 4대강 유역 개발 사업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 앉혀놓고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좋고 그 공산주의가 나쁘다 그 이야기 백날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실감 있게 이야기하려면은 사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스토리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이론 같은 거 그거 배워가지고 그 머리에 남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업적을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묻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국회가 이게 소상공인 지원 추경 예산을 한 60조를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60조면 500억 달러 아닙니까?
500억 달러. 세계에서 이렇게 왕창 돈을 뿌리는 데가,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뿌리는 데가 있는 거 모르겠어요.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 액수로 따지면 한 400억 달러 됩니다. 400억 달러. 우리는 500억 달러를 그냥 현금으로 살포를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저 의문이 이래도 되느냐. 이 500억 달러 60조가 앞으로 막 돌아다닐 텐데 저게 물가 상승이나 이런 데 영향을 안 줄까요? 그리고 그게 낭비성 투자 아닙니까? 낭비성. 60조 들여가지고 큰 공장 지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한 사람당 뭐 600만 원, 1000만 원씩 뿌려가지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좌우가 합작을 해가지고 통과시키니까 다 박수만 치고 거기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500억 달러라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지난 대선 앞두고도요. 2월 23일, 24일 이 정부가, 전 정부죠.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에 10조를 썼습니다. 10조. 10조면 100억 달러죠. 저도 자그마한 회사를 하니까 저도 거기에 해당됐어요. 23일 빨리 신청하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전에 신청을 했더니 오후에 3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왜? 300만 원이? 300만, 그전에 100만 원 받았어요. 300만 원 받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니까요. 그때 330만 명, 저도 소상공인, 33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300만 원씩 10조를 썼다 이겁니다. 10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330만 명은 부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600만 명입니다. 그 직원이 한 사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1000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10조입니다. 이게 사실은 선거 자금이죠. 그 선 이후에 모르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찍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효과가 있었어요. 그때 호주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근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거는 붙었고 어떤 건 역전된 것도 있습니다. 그 한 주 전에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요. 한 7%, 6% 앞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역전당했습니다. 2월 23, 24 요 무렵에. 그러다가 어떻게 됐느냐.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그때부터 언론 분위기가 전부 전쟁 분위기로 바꿔버렸습니다. 전쟁. 그때 이재명 후보가 토론할 때 결정적 말실수를 했어요. 젤렌스키가 6개월짜리 초짜 정치인이라 가지고 푸틴을 자극해가지고 전쟁을 불러들였다. 무능하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같은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완전히 국제적 망신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젤렌스키는 영웅이 되고 있는데 세계에서 젤렌스키를 욕하는 유일한 대통령이 이재명이었고 그걸 또 윤석열 후보 쪽에서 잘 이용을 했습니다. 이런 게 합쳐가지고 딱 근접했던 지지율이 그 주말이 되니까 다시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가 저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게 24만 표 정도밖에 영향을 안 줬겠습니까? 저는 100만 표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우크라이나 대사를 만나고 뭐 아주 격려도 하고 해가지고 그걸 다 표에 이용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젤렌스키 그 바쁜 대통령 화상연설을 초대를 했어요. 우리 국회에서. 거기 딸랑 참석한 국회의원이 50명이었습니다. 아니, 민주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반도 참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젤렌스키가 화상연설을 하면은 다른 나라 보면 전원 참석입니다. 거기 수상도 나오고 또 워낙 연설을 감동 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그 바쁜 대통령, 전쟁 지도를 하는 바쁜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연설하라 해놓고 50명만 달랑 가서 앉아있고 그 중엔 자부른 사람도 있었다?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자, 그런데
무기를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때 무기를 보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기. 공격용 무기, 대포.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내지 않잖아요. 뭘 보내고 있습니까? 뭐 담요 같은 거 보내야 돼요. 방탄모, 텐트 이런 거 보내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게 할 나라입니까 지금? 그때 젤렌스키가 이야기했잖아요. 한국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을 때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살았지 않느냐. 우리 아픈 점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억 달러 이렇게 뿌리면은 그 중에 1억 달러 정도는 무기로 주든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안 됩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보수 지식인들이 해야 되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나와야죠. 이거 안 하고 말로만 립서비스만 하면은 그게 국제사회에서 무슨 발언권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의용군을 만들어서 참전을 하든지 아니면은 무기 대주기 싫으면은 적어도 10억 달러 정도는 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지금 약한 핀란드 이런 나라도 러시아 눈치 안 보고 막 무기 대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런 문제에서 나서기 싫어하던 독일까지도 지금 군사비 2배로 늘리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계속 자유세계와 독재의 대결 구도로 이 지금 외교판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이용만 해먹고 돕지 않는다. 아니 좌파가 그러면은 난 이해가 가요. 우파 지도층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